고민입니다. 곧 전세 만기인데 지금 영끌에서 내 집 마련해야 되나요? 고민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못 산 지는 오래됐고요.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집을 산다고 하면서 언론에 나왔던 것들은 뭐 고모한테 돈 빌리고 뭐 부모한테 돈 빌리고 해가지고 뭐 했다는 건데, 사실 이제 가족에게 돈을 빌린 거는 뭐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빌려주고 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진짜 막 P2P 막 대출 써가지고 막 사고 이런 분들도 뭐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하고 소득이 딱 정해져 있는 분들은 은행에서 이제 칼같이 소득으로 끊어줍니다. 그래가지고 DSR 규제에 맞춰가지고 사는 게 과연 영끌이냐? 뭐 어떤 분들은 그것도 영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DSR 규제 정도, 그러니까 은행에서 해주는 대출 정도, 뭐 합법적인 선에서 해주는 1금융권 대출 정도, 그거 받는 거는 영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영끌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는 뭐 예를 들어 집이 5억이면은 대출은 뭐 2억 이하로 받고 싶어요, 뭐 1억만 받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영끌이 아니고 오히려 약간 본인의 그 소득이나 이런 것들, 그냥 본인의 능력 대비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것도 못 사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또 후회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때 조금 더 좋은 거 살 걸,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보통은 이제 대출을 이제 최대로 받고 집을 산 다음에 착실히 갚아 나가자,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좀 그래도 성공률이 높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50 넘어가지고 이사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냥 맘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는 말에 들어오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살고 싶은 동네에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막 불안하고 속상하고 이러는 거는, 내가 투자하는 게 아파트만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제 아파트밖에 없어. 아파트 거기다 이제 33평형 뭐 대단지 뭐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투자라고 한다는 거, 그것만 내가 할 줄 알면은 사실은 집이기 전에, 그러니까 거주지이기 전에 투자처로 더 크거든요. 특히 수도권 쪽은.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경기도에 살아도 돼. 경기도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경기도에 한 4억짜리 아파트에 아주 만족하고 살고 있고, 뭐 자녀들도 다 커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왠지 그냥 저기 서울은 막 더 올라간다고 하고 경기도랑 막 벌어진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이거라도 팔고 서울 가가지고 실거주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똘똘한 한 채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경기도든 뭐 충청도든 아니면 뭐 지방 사람이든지 간에 똘똘한 한 채를 강요하는 이런 정책과 이 규제를 계속하면은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서울의 막 그 핵심지만 계속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저기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부동산을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올라간다는데, 나는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데 옆에 하이닉스가 막 치고 올라가면은 왠지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수요가 또 쏠려지고 더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가지고 다주택을 권하고, 그리고 다주택을 권해가지고 전세나 월세를 많이 주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시장도 안정화가 되면서 이 순기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분들도 나는 지금 경기도에 잘 살고 있어. 근데 내가 어떤 뭐 저축도 하고 사업도 해가지고 돈이 좀 여유가 생겼어.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어차피 다주택 규제가 없는 시대라면은 뭐 서울에 뭐 조그만 걸 살 수도 있고, 뭐 재개발을 살 수도 있고, 재건축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방에 뭘 사놓을 수도 있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돈이 이렇게 좀 퍼져나가는 거죠. 퍼져나가야지. 근데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 뾰족해지죠. 이게 시장이 이렇게 뾰족해져가지고 몇 군데만 막 계속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심리가 변하는 거라서 정부가 막기가 진짜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올라가는데 뻔하고 살기 좋은데 뻔한데 다 저기 올라가는 거는 누구나 안단 말이죠. 이건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야. 그냥 저기가 올라가 앞으로. 그거 뻔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무리해서 집을 사가지고 막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거기 살 필요도 없는데. 그냥 지금 지방에 돈이 있는 분들이 그냥 서울에 괜찮은 막 강남 용산에 집을 턱턱 사고 있는 이유도 그냥 사놔야 될 것 같아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가 어쨌든 당분간 또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막막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경기도에 살거나 난 지방에 사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이런 분들
분들이 또 나는 좀 이제 나이도 있어가지고 뭐 10년, 20년 계속 남의 집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내 집에 살아야 돼라는 분들은 그 동네에 그래도 좀 괜찮은 아파트를 사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동네에 그냥 뭐 저렴한 아파트 나는 뭐 이렇게 생활에 큰 문제 없다 싶으면 그냥 저렴한 거 하나 사놓으시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 아니라 뭐 다른 걸 굴리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부동산이면 뭐 2채 정도까지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해볼 수는 있는데 그게 좀 애매합니다. 보통 대부분 돈이 많아가지고 여유 있게 좋은 거 2개를 사는 분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자기 실거주용 집에 그래도 좀 돈을 쓰고 나면은 뭐 많아야 1, 2억 정도 남아요. 1, 2억 가지고 2채 해도 될까요? 하시면은 그냥 하나로 합치는 게 대부분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어떤 상황과 성향과 그리고 이제 뭐 가족의 어떤 구성 이런 것들 다 따져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일방적인 인터넷 방송에서는 어렵고 상담이나 뭐 이런 거를 해서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담 내용을 듣고 또 자기가 따라해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누가 어떤 사람을 상담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에 맞춰서 상담을 한 거지.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래? 이거 사면 되겠구나 해서 자기도 상황이 안 맞는데 막 무작정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라는 거는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야 되는 게 거의 정해져 있는 판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내가 사도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게 공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사야 되는 건 뭐 뻔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살고 싶어하고 앞으로 발전될 것 같은 동네가 뭐 전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를 내가 지금 소위 말하는 막 무리해가지고 막 있는 거 다 팔고 막 금매로 팔고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나는 뭐 아이도 있고 뭐 자녀들 이제 결혼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쉽지만 나는 요 정도까지만 뭐 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말고 다른 걸 할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사실은 공부인 거죠. 재무 상태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실수령이 월 1,000만 원인데 저축이 50%밖에 안 됩니다. 돈을 아끼려고 해도 이렇게 아껴서 뭐 하나 조금은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모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월세로 150씩 나가는데 그냥 집을 사는 게 맞겠죠? 네, 월세로 120이면 1년에 2천만 원이 나가는 거죠. 1년에 2천만 원이면 이자를 4%를 쳐도 5억 정도 대출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5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은 웬만한 집은 살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돈이 뭐 현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뭐 못 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소득이 있거나 하시면은 집을 못 사는 수준은 아니실 거고 뭐 요즘에는 뭐 비싼 집만 올라간다는데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다 데이터들을 보면은 뭐 5억대 7, 9억대들도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지역의 문제인 거지 금액으로 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집을 사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 더 큰 거는 우선 실수령이 1,000인데 저축이 50%다. 그 말은 내가 여유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압박감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대출 한번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다. 이게 뭐 수익률을 떠나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대출을 몇 억을 받고 이거에서 막 이자가 막 턱턱 나가고 원리금 압박이 막 오고 하면은 사람이 또 열심히 삽니다. 이거는 약간 감성적인 영역인 거죠. 내가 그냥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압박감이 없으면은 또 쓰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쓰기 마련이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쿠팡이나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죠. 그냥 비밀번호 몇 개 치면은 바로 그냥 그 다음날 새벽에 배송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좀 여유 좀 부려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SNS까지 만나가지고 약간 SNS로 약간 과시하거나 약간 관종의 그런 느낌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은 이제 막 소비를 막 이제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아주 만족감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사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사진은 남고 물건은 남았는데 물건은 감가상각 다 때려 맞았고 사진이야 뭐 어차피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근데 남은 게 별로 없어. 남은 게 별로 없는 상태고 남은 거는 이제 전세금하고 전세 대출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현금하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하고 물려 있는 알트코인 몇 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과연 이게 맞는가? 그냥 차라리 내가 그냥 살기 좋은 동네에 내가 그냥 괜찮은 집을 사가지고 착실하게 돈을 모아보자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실물 자산이라는 거죠. 실물 자산이어가지고 내가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안 사본 사람보다는 집을 사보면은 그 기분이 좀 좋은 게 있어. 기분이 좋은 게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내 집이야.
물론 전세 줬어. 전세 주고 내 집이긴 하지만 어차피 내가 들어가서 살진 못해. 그래도 내가 언젠가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뭔가 그 기대감과 희망도 있고, 아 나중에 여기 뭐 대출 받아가지고 해도 당장은 못 들어가지만 한 4년 모아가지고 들어가면 된다는 뭐 계획도 좀 나오고, 그래서 괜히 막 지나가면서 우리 집 한번 보고 가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물 자산이 주는 힘이고, 그렇게 하는 게 또 약간 내 어떤 뭐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또 내 어떤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또 자극제가 되기도 합니다. 신혼부부입니다. 갭 투자하고 실거주할 월세집을 찾고 있는데 서울 월세가 너무 비쌉니다. 서울 월세가 비싸죠. 특히 그리고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집 퀄리티를 많이 낮추거나 아니면 외곽으로 좀 빠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출퇴근을 뭐 1시간 반 이상, 뭐 편도로 막 1시간 넘어가서 하루에 막 2시간 이상 쓰는 거는 저는 뭐 권하고 싶진 않고, 맥시멈 편도 1시간 이내 정도, 그 정도로는 잡으시되, 그러면 월세가 너무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거의 퀄리티를 좀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포기합니까?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잖아요.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도 있고, 아주 오래된 구축 오피스텔 같은 곳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좀 멋지게 살자, 그래도 남들 보기 좀 민망하지 않은 정도의 살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월세가 엄청 비싸다고 느끼실 거고, 아니다, 난 그런 거 말고 그냥 나는 그냥 몸 누일 그냥 공간만 있으면 된다. 아니 뭐 집이라는 게 그냥 침대 있고 그냥 뭐 식탁 있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 수준이지 뭐가 문제야라는 식으로 약간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지만 서울이든 아니면 서울 근교에서 살 수 있는 거지, 그런 거를 포기를 못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월세를 한 150만 원씩 내가면서, 아니면 이제 경기도로 나가가지고 막 차를 삽니다. 갑자기 차를 사가지고 차 2대 끌고 다니면서 돈이 안 모여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좀 그 안 좋은 길로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이라는 거를 포기가 참 힘든데 한번 포기하면 또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 특히 신혼부부고 그러시면은, 또 아까 말한 대로 전세도 끼고 집을 산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라면은, 전세 끼고 집을 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무리해서 집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생활 수준까지 바래? 그건 너무 과한 요구지. 그건 욕심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전세 끼고 집 샀으면은 집 퀄리티를 극도로 낮추셔야 됩니다. 갔더니 벌레가 나와요. 그게 뭔 상관인데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항상 인생에 공짜는 없다. 결국 서울에 살아야지 로또 기회가 있는 거군요. 아닙니다. 서울에는 여전히 940만 명이 살고 있고요. 940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해 지역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됩니다. 서울에서 추첨제로 당첨됐다? 그러면은 아마 이순신 장군 밑에서 일하던 조타수 정도는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쉽지 않다. 왜요? 서울 살면 어떻게 당첨 안 되나요? 아니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집 걱정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임금 상승률 대비 부동산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돈 모아서 인서울 한다는 건 불가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못 비비면 나중은 없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 주택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이 아니라 저축률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무리해서 집을 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통은 서울이든 어디든 뭐 상급지에 들어오고, 대부분은 조금 모아서 사야지 라고 하다가 격차가 확 벌어져가지고 못 들어오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 후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동네에 살겠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 부동산 분위기와 흐름이 좋은 동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확 먼저 가다 보니까, 내가 뭐 진짜 전문직이거나 그래가지고 연봉이 뭐 수억이 돼요. 아니면 어떤 분들 뭐 연봉이 막 10억이 넘죠. 뭐 이런 분들은 뭐 집을 사는 게 약간의 뭐 자기가 필요할 때 산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직장인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도 많이 벌기는 힘들다 라는 분들은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타이밍이 이렇게 약간 삐끗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바짝 모아가지고, 한번 타이밍 놓치면 놓친 만큼 더 빨리 뛰어야 되니까 더 바짝 모아야 되는데, 그래 다음에 기회가 올 거야라고 해서 바짝 모으는 분들은 한 10% 20%고, 대부분은 그래 뭐 나중에 또 떨어지겠지 뭐 하면서 우선 일상을 삽니다. 일상을 사는데 뭐 애는 커가고 아니면 이제 씀씀이도 커지고 하면서 이상하게 통장에 저축이 안 돼. 열심히 저축을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돼. 근데 집값은 내 저축률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떨어지기만 또 기다리는 분들도 많아집니다. 왜냐면 내가 더 빨리 뛸 방법이 없다면은 경쟁자들이 멈추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래 언젠간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난 또 일상을 또 열심히 살아. 그러다 보면은 또 우리 동네 또 마음에 들거든요. 괜찮거든.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오랜만에 뭐 어디 뭐 인터넷도 보고 유튜브도 봤는데 서울 또 불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한 번씩 또 돌아. 그러면은 뭐야 예전에 2억 차이였는데 지금 뭐 6억 차이네. 뭐 이런 얘기들 또 돌면 또 답답하고. 그러면 또 그래 언젠가 또 빠지겠지. 뭐 또 열심히 살자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다음에 또 몇 년 지나서 또 불장이래.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도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그동안의 역사였습니다. 서울에 안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뭐 주식 투자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 뭐 지방 가서 살면 되지 뭐하러 서울 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계속 서울로 가려고 할까? 왜냐면 우리나라가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서울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사실 서울에 다들 뭐 일부러 뭐 나라가 막 떠미는 것도 아닌데 왜 절로 가서 살까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 건 맞습니다. 이 지방도 분산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뭐 다들 그래요. 뭐 정의롭게 살고 다 행복하게 삽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서울에 쏠림 현상이 있는 거 그리고 서울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게 분명히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좋은 직장이 많고 그리고 서울에 좋은 인프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뭐 자영업을 해도 서울에 가서 해야 뭐 기회도 좀 더 크게 오고 어떤 사업을 하든 뭐 스타트업을 하든 뭘 하든 서울에 가야 뭐 직원도 뽑고 뭐 하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몰리니까 또 집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니까 또 사람들이 집 사고 그러니까 집값 더 비싸지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서울 집중화 현상을 깨야 된다. 다들 그게 부동산 집값을 잡는 방법이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깰 건데 그러면 네가 대통령하면 깰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해줘야죠. 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렵죠. 어렵지만 지금 분위기는 계속 서울 쏠림 현상이 가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 돼. 이거 안 돼. 이거 뭐 문제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대안이 뭐냐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급진적으로 대기업을 다 옮겨야 됩니다. 뭐 대기업들 다 지금 뭐 부산으로 보내고 대구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겠냐고. 막상 가면은 그러면은 직원들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갑니다. 그러면 다 그만두고 막 하는 거죠. 지방 가라 그러면 아예 뭐 해외로 본사 이전하겠다 뭐 이러는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진짜 이거는 민간 기업들을 뭐 그렇게 강제로 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은 지방에다가는 뭐 소득세도 면제해주고 뭐 법인세도 면제해주고 뭐 하면은 가지 않을까요?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엄청난 혜택을 주면 가는 곳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다 보면 또 세금도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 생기면서 또 그 협의도 안 되고 하니까 이래저래 지금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부 어떤 학계나 이런 데서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30년 전에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죠. 지금 지방광역시 집값이 사기 너무 좋은 가격인 것 같아요. 서울 집중화만 잘 깨지면 딱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되게 힘들다고 말하는 곳들. 뭐 빌라도 그렇고 뭐 오피스텔도 그렇고 지방 광역시에 있는 약간 준구축 아파트들도 가격대들이 되게 지금 막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하고 많이 빠진 게 뭐 회복도 안 돼 있는데 옆에 또 공급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정말 그 전쟁터 같은 막 그런 곳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가격이면 진짜 살만한데라는 금액대까지 온 곳도 있어요. 여기가 이 정도 가격이 말이 되나 싶은 동네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안 사냐? 그거를 지금 사는 경우에 이게 반등을 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들이 해결이 되면은 반등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요건이 해결될까를 따져보니까 여기 답이 잘 안 나오는데? 라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재건축 아파트를 봐요. 재건축 아파트를 봤는데 재건축이 막 쭉 빠졌어. 재개발도 쭉 빠졌어. 아니 여기는 무조건 재건축 재개발 되는 데인데? 라고 생각한다고 칩시다. 거기에 모두가 동의해. 근데 왜 지금 안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재개발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몰라가지고요. 라고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방광역시가 저는 앞으로 끝났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언젠가 또 기회가 오고요. 인구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방도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들입니다. 웬만한 그 국가들에는 없는 수준의 대단히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또 쏠림 현상이라는 것들도 있고 이 동네도 다 뭐 신축발도 받고 뭐 지역 호재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기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재개발 재건축 언젠간 다 되겠죠.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빠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먼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돈이 많은 장기 보유가 가능한 다주택 포지션인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규제 대상이다 보니까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좋은 집은 하락장 때 덜 빠지나요? 상승장 때 더 오르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되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순환한다고 봐요. 저도 이제 뭐 투자를 뭐 아주 오래 한 건 아니죠. 이제 15년이니까 뭐 투자를 엄청 오래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이클을 한 두세 번을 이제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근데 길게 보면은 결국에 좋은 집이 올라가죠. 결국에는 좋은 집이. 근데 그 어떤 기간으로 구간별로 끊어보면은 수익률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뭐랄까 뭐 스타크래프트도 그렇고 뭐 리그 오브 레전드도 뭐 마찬가지일 텐데 다 어떤 게임도 어떤 트렌드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빌드업의 어떤 전략들도 막 바뀌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이유는 이 유닛이든 어떤 지형이든 어떤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메타도 막 바뀐다는 거죠. 결국에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야 여기가 결국에 돈 되는구나라는 판단을 하기에 마련입니다. 이게 2016년 15년도만 해도 서울에 집 사면 미쳤다고 했다니까요. 서울에 집 사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때가 고작 8년 전입니다. 8년 전에는 서울에 집 사면 안 된다고 했는데 4년 전에는 서울에 무조건 집 사야 된다고 했었고 지금은 또 서울이 막 다시 또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결국에 서울에 사면 되는구나. 근데 다음 메타는 서울이 아닌 거지. 야 서울 너무 비싸다. 야 그만하자. 서울 그만 사고 서울 거 팔고 지방 갑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팔고 지방 가는 순간 서울은 다시 또 막 충격을 받고 지방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상 그러긴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아직 이 메타가 좀 더 가긴 갈 것이다. 가긴 갈 것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지방을 갑자기 살리겠다고 파격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뭐 지방의 미분양을 살리겠다고 진짜 막 엄청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시장은 극단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은 정책도 극단적으로 쓰게 되고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2년에서 4년 뒤를 보고 사야 되는데 지금은 2년 뒤랑 4년 뒤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측이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들 안전하게 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서울은 뭐 무조건 가지 뭐 라고 샀다가 노무현 정권 말기 때 서울 사가지고 뭐 버블세븐 사가지고 한 10년간 고생하셨던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